자, 여기 About Us 부분에 이제 CSS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About Us 부분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디자인은 위아래 간격이 있네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는 이만큼이고요. 이건 아래에다가 before after 만들 거니까. 자, 공간이 그러면 타이틀 위에 여기의 공간과 아래에 컨텐츠의 공간을 미리 잡고 가시는 게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가로의 그리드가 있었나요? 가로의 그리드는 없죠.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 자, 일단은 아마 이 디자이너가 간격을 어떻게 만들었을 거냐면 여기 있는 간격이 위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에 이 간격을 약 130 정도 있네요. 130 정도의 높이가 이 타이틀 위에 어떻게 있나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 높이를 여기 높이까지 봤어요. 자, 저는 그렇게 안 볼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죠? 이거는 before after로 만들었으니까 얘는 공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저 공간만큼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 공간이 있어서 양옆에 똑같이 131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 위에 이게 높이가 30이었죠. 그러니까 위에는 100, 아래는 130. 1픽셀은 됐고요. 오케이?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 겁니까? 페이저 안에 섹션들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얘들마다 다 똑같은 간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 높이 보면 이 높이 말입니다. 이 높이가 여기에도 똑같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있을 거고 얘도 똑같이 여긴 조금 다르군요. 이건 뭐 별도로 주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여기도 또 다르네. 100이네. 여기는 여기까지를 보면 130. 자, 일단은 대부분 1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위에는 100 정도. 공통으로는 일단 100과 130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각 섹션마다 다르면 그 섹션마다 별도로 다시 지정하면 되니까 공통으로는 페이지, 클래스명 페이지 안에 섹션들은 다 똑같이 패딩을 위에 100, 아래 130 주겠다고요. 얘 디자인 리듬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타일 가이드에 만들 때 내용 간의 간격을 몇으로 할지 우린 가로줄을 보통 만들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구현을 한다고요. CSS 갈게요. 이 부분은 커먼 엘리먼트에 넣는 게 맞습니다. 각 세션들마다 공통적인 요소들이니까 위에 아까 btn 다음에다가 넣을게요. 페이지마다 첫 번째 섹션들이 있고 그 섹션들에는 패딩이 있다고요. 위에 100픽셀, 아래 130픽셀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지금 공통적인 스타일이란 말이죠. 각각의 섹션들은 이제 구현이 됐을 거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100, 아래 130이 있다고요. 자, 이제 타이틀의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포토샵 볼게요. 얘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지금 보면 지금의 타이틀과 똑같은 컨셉이 어디에도 있냐면 Get to know us better 이 부분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어떤 스타일이 되어 있냐면 밑에 선이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건 왼쪽 오른쪽에 어떤 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공통으로 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한테다 공통으로 클래스명이 어떻게 HTML에 작성이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About Us에 가보면 여기에 컨텐티티의 left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선이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정렬이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클래스명을 해왔다고요. 컨텐티티가 있는 것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컨텐티티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것들은 요 선을 만든다고요. 요 선. 나올 때마다 새로 나왔네 라고요. CSS에서 새로 짜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짜야 된다고요. 이게 스타일 가이드 정해져 있는 거대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만드는 거. 그래서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라고 하면 만들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얘를 만들려고 뭐 요소를 만든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before after로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얘기고 포토샵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또 단색이 아닙니다. 그죠?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로 구현을 해야 되겠다고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before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컨텐티티의 before라고 하고, 컨텐티티는 높이를 얘 요소만큼 이만큼만 쓰게 할 거예요. 그러고 아래쪽에다가 이만큼 떨굴 거라고요. 마진도 이만큼 떨구는 식으로 구현할 겁니다. 얘는 어쨌든 가상 요소. 컨텐티티에 가서 스타일 잡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적인 스타일이죠. 위에 올라가서 잡겠어요. 클래스명 컨텐티티가 있으면 얘의 뭐 before 공간을 만들고, 공간에 아무것도 안 쓰지만 얘 포지션은 absolute고, absolute란 얘기는 컨텐티티에 가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기준으로 하단에다가 왼쪽에다 배치를 할 거니까 위로 올라가서 컨텐티티에 일을 시킨 적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컨텐티티에 일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 와서 뭐라고? 포지션 relative 해서 기준 잡아 주십니다. 컨텐티티에 가서 기준 잡아 주십니다. 잡아 주셨으면 다시 내려오시죠. 내려와서 자, before에다가 만든 녀석이 왼쪽에 딱 붙어 있고, 바텀은 얘 바텀을 아래쪽에 내려줘도 되고, 또는 탑 값을 100% 준 거에 더 많이 줘도 되고, CARC 해서 볼게요. 100% 플러스 얼마큼 내려와야 되나 보겠습니다. 포토샵에 가볼게요. 얘 크기는 이만큼이 잡힌다라고 했고요. 탑에서 100% 왔다는 얘기는 탑에서 어디 여기 100%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더 와야 되는 거죠. 얼마큼 더 왔나 선택 영역을 만들고 보자고요. 얘 탑값이 위에서 24픽셀 더 와야 된다고요. 24픽셀 하이트가 있죠. 하이트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으시고, 여기 헤더의 라인이라는 녀석 있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높이 1픽셀이네요. 높이 하이트 1픽셀. 자, 얘 보더 아니에요. 보더로는 단색분이 안 나오니까 못한다고요. 백그라운드라고요. 백그라운드 구현할게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해서 방향은 오른쪽 to right로, 색상 위치에서 넣으시면 되죠. 포토샵 확인해 봅시다. 자, 문제는 이 디자이너가 얘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로 안 했어요. 색깔을 뭘 썼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얘를 만약에 fx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썼으면 더블 클릭하면 얘가 무슨 색에서 무슨 썼는지 로케이션까지 컬러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잠깐만요. 더블 클릭. 그레디언트 P를 썼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만들 때 필 값에서 그레디언트를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단색이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썼어요. 다시 친해지는 걸로 더블 클릭해 봅시다.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볼게요. 쉐이프로 했을 때 만약에 이걸 렉탱글로 만들고, 아니 렉탱글이 아니라 비트맵에 레스터라이즈 되어 있는 거에다 했다면 사이가 틀어질 뻔 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시작색과 끝색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클릭해보면 여기 시작색, 복사, 이 색깔에 시작해서 저 끝에 색깔로 가고 있다. 중간색이 없어요. 그죠? 이 색깔에서 그러면 0% 색상 위치예요. 이 색깔이 0%에서 어디까지? 다시 이 색깔이 0에서 이 색깔 다시 확인했고요. 이 색깔이 어디까지? 100%까지라고요. 자, 시작색과 끝색까지 뿐이 없으니까 이 로케이션은 할 필요가 없죠. 생략 가능하다고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아래쪽으로 했다면 얘도 필요 없겠지만 지금 toRight은 기본값이 아니니까 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너비를 지정 안 했어요. 나올 리가 없다고요. 너비를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너비 확인할게요. 컨트롤 클릭
다 똑같은 너비예요. 100픽셀의 너비를 가진다고요. with 100픽셀. with 100픽셀 넣어줍니다.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네, 선이 나왔죠? 이제 아래쪽에 마진을 주면 된다고요. 잠깐만요. 반대로 됐네. 얘가 포토샵에 보면 이게 여기 뒤집어 놨어요. 이걸 못 봤네요. 그죠? 두 색깔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 색깔이 앞 색깔이에요. 얘가 뒤에 색깔이고 얘가 뒤에 색깔입니다. 위치를 바꿔주세요.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네, 똑같이 나왔죠? 됐습니까? to right 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아래쪽에 마진 확인해서 넣으시면 될 거예요. 검사에서 타이틀을 보면 얘 폰트 사이즈 만큼 라인 하이트가 똑같이 잡혀 있고요. 우리가 아까 라인 하이트에 1이라는 거를 구현을 했죠. 리셋은 원래 25로 돼 있었지만 얘 1이라고 했다고요. 폰트 사이즈대로 라인 하이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마진 확인해서 넣을까요? 얘가 45의 높이를 쓰고 있다고요. 45 높이 만들고요. 이 45 높이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이 패러그래프는 25의 공간을 쓸 거니까 가이드 다시 뽑아봐야 되겠는걸요? 가이드 뽑아볼게요. 패러그래프는 몇이니? 16이고요. 우리가 바디의 라인 하이트는 25인가를 줬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5의 높이를 쓸 겁니다. 25의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 T자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에 넣으면 되니까 여기서의 간격은 35 줍시다. 어디 안에 얘가 있기만 하면 컨텐트 TT가 있기만 하면 아래쪽에 35의 마진을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위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죠. 아래쪽에 마진 35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은 잘 구현이 됐어요. 됐나요? 자, 밑에 이 녀석의 패러그래프 우리가 얘도 공통으로 잡기 위해서 포지션을 줬었습니다. 아니, 클래스명을 줬었어요. 클래스명 뭘 줬었나 보죠. 컨텐트 DSC에 left라는 게 있군요. 자, 얘 left가 있을 때 공통적인 스타일을 잡을 거니까 지금 하나만 밑에 임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여기 말입니다. 디자인의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의 타이틀과 설명 좀 달고 얘한테는 컨텐트 TT의 클래스명을 센터에 놓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잡히는지 보자고요. 그거를 지금 공통으로 잡으려고요. 얘 하나만 먼저 잡아볼게요. Parallel Access Section 타입 복사해주세요. Parallel Access Section Parallel Access에 L이 두 개인데 이건 못합니다. 일단 자, about 다음에 여기 Parallel Section에서 작성하겠다고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쓰시면 되겠고요. H2에 Content TT의 클래스명은 센터 이 안에다가 내용 넣어주십니다. p 태그 있고요. 컨텐트에 DSC 마찬가지 센터 할게요. 센터 타이틀 똑같이 카피해 왔고요. 됐나요? 자, 미션 클래스명 센터가 있으면 디자인처럼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예, 글씨 가운데 있고 이 선도 가운데 있고 구현해 주십시오. 여긴 지금 흰색인데 얘는 요 섹션 안에 있는 것만 흰색이니까 그건 별도로 짤 거니까 누구처럼 나오게 아래에 있는 얘처럼 나오게 똑같이 나오게 스타일을 잡아봐 보십니다. 위치만 가운데 나오는 걸로 해달라고요.
얘처럼 흰색으로 바꾸지 말고. 자, 누구의 스타일을 잡아 달랍니까? 여기 지금 세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볼게요. HTML이 바뀌었으니까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얘 말입니다. 얘가 이 글씨 크기 왜 이렇게 나오냐? 잠깐만요. 클래스명을 잘못 썼나봐요. content tt 아 언더스코어였구나. 네. 그럼 얘도 컨텐트에 언더스코어 썼군요. 근데 바꿀게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얘가 아니라 가운데 와야 된다고요. 자, 얘가 가운데 오게 하려면 뭐가 있으면 컨텐트 t에 센터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그러면 얘 비포로 만든 게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라고요. 컨텐트 t에 뭐가 있으면 컨텐트 t에 클래스명 센터가 있으면 얘 뒤에 만든 누가 before가 left 값이 50 그러면 저기 크게 반만큼 왼쪽으로 와야 정확하게 센터가 될 거니까 translate를 이용해서 얘 크기의 반만큼 다시 왼쪽으로 와야 정확하게 센터가 되겠죠.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센터에 뭐지? 왼쪽으로 안 왔네요. 잠깐만요. translate 오타 그러면 이렇게 센터에 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left가 있으면 왼쪽 정렬인 거고 right 센터가 있으면 가운데 오게 됐다고요. 위에 이미 우리가 센터라는 게 있으면 어디 갔니? 센터가 있으면 텍스트 라인 센터라는 건 이미 썼으니까 얘는 다시 쓸 필요가 없고요. 됐나요? 요거 써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로 와봅시다. 밑에 있는 이 부분 스타일 잡을게요. content DESC 봅시다. 얘 말이에요. 오픈산스의 18픽셀의 컬러는 바디의 컬러와 똑같은지 확인하고 똑같으면 컬러를 안 줄 거고요. 바디의 컬러와 같군요. 그럼 지정할 필요 없고 폰트 사이즈는 몇이었나요? 바디에 지정한 14보다 크네요. 18픽셀 그러면 잠깐만요. 바디의 폰트를 잘못 잡았네요. 얘가 바디의 폰트고 잠깐만 얘도 볼게요. 아닌데? 네, 그냥 14 두겠습니다. 여기도 14고 얘도 14고 얘도 14고 얘는 컨텐트 DSC 오픈산스의 18픽셀만 주면 되겠어요. 뭐라 그랬지? 네, 컨텐트 DSC에 가서 스타일 좀 볼게요. 잡았던 적이 있나? 없네요. 그럼 넣읍시다. 컨텐트 DSC 가서 폰트 사이즈 18픽셀이라고요.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얘도 클래스명이 뭐가 들어오면 클래스명 센터가 들어오면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 그래서 화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얘 밑에 공간은 요 녀석 얘 감싸는 거 위에 공간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요? 그냥 로우로 구분이 되어 있네? 이런. 잠깐만. 자, DSC가 있으면 아래 여백도 다 동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디자인 좀 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컨텐트 DSC가 있으면, 즉 얘들이 있으면 아래쪽에 공간이 다 똑같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얘 밑에 공간이 똑같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일단 재볼게요. 약 76. 밑에도 얘도 보면
약 76 줘도 되겠고요. 밑에 볼게요. 밑에 얘도 여긴 조금 다른데 라인 하이트까지 감안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 얘는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설명이 없어서. 여기도 그렇고 쟤들이야 뭐 각각 잡으면 되는 거니까 컨텐트 DSC에 가서 아래 마진을 76을 줄게요. 공통으로 이게 있기만 하면 아래 마진을 76을 만들어 줍시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이 떨어졌죠? 자, 이제 얘들의 스타일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아이콘부터 구현해 주세요. 아이콘 구현해 달라고요. 여기 타입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래요. 구현을 해달랍니다. 보도록 하죠. 자, HTML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공통으로 클래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프라이트라는 게 있고 타이포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타이포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얘가 있는 것마다 다 배경을 뭘 쓰겠다고? 스프라이트 PNG를 쓰겠다고.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명을 왜 만들었어요? 그 이미지가 보이게끔 해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꾸겠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자, 똑같이 다 구현을 해볼게요. 스프라이트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잡는 거라고요. 어디 안에 있는 거가 아니라 이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백그라운드를 뭘 쓴다고요? URL에 스프라이트 얘를 쓴다고요. 반복되지 말아라도 똑같고, 그죠? 이 안에 글씨가 있는데 글씨도 안 보이는 것도 똑같고, 디스플레이 속성도 일단은 다 인라인 블락으로 해서 크기가 잡히게끔 할 거고요. 비비. 텍스트 인덴트에서 멀리 글씨도 보내버릴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요. 이제 각각의 클래스명 옆에 만들었던 거마다 이미지가 어디가 나오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얘가 나오게 하려면, 저 타이포그래피가 나오게 하려면 얘 크기는 몇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옆에 있는 요 녀석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얘가 하려면 얼마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얘를 편하게 잡으려고 얘 사이즈를 똑같이 잡았어요. 여기 이 라인별로는, 요 라인, 가로 라인별로는 사이즈를 거의 똑같이 잡았을 거라고요. 포토샵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얘 보면 일단 클리어 가이드 좀 할게요. 새로 그릴 거니까. 컨트롤 클릭해서 얘 요소 찾았고요. 얘 가이드 뽑아 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다시 가이드 좀 뽑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컴온.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스냅이 또 꺼졌나? 네, 스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 긴 게 있구나. 얘 맞출게요. 네. 그리고 얘는 거기에 가운데 있는 거로 잡는다라고 하면, 자, 지금 얘들이 디자인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얘 라인이 가이드를 잠깐 뽑아 보면 아래쪽에 딱 맞춰 있어서 우리가 아래쪽에 맞췄다고요. 그죠? 그러면 크기는 다 똑같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냐면 높이는 다 똑같아요. 높이는 이만큼 41. 얘 크기도 41에 41. 얘도 41에 41. 안에 다 들어오네요. 그죠? 크기 다 똑같아요. 41에 41. 위치만 이제 제가 보이게끔 포지션을 줘서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 배경 바꾸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얘한테 41에 41 주시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아이콘들도 다 똑같은 사이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각각의 클래스명에 따라서 여기도 다 적을 거예요. 에로우부터 해서 일단 타이포부터 봅시다. 타이포.
그 다음에 누가 있죠? pro 아이콘. 또 누가 있습니까? accurate. 해서 얘들마다 뭐가 다 다른 겁니까?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다 다르다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첫 번째 타이포부터 볼게요. 지금은 요렇게 여기가 나오고 있는데 왼쪽으로 얼마큼, 왼쪽으로는 갈 필요가 없겠군요. 위로만 올라가면 되겠네. 위로만 이만큼 올라가야 저 T자 타이포그래피의 아이콘이 나올 거라고요. 위로 얼마큼 올라가야 되나 봅시다. 확인을 해보면 위로 41을 올라가야 돼요. 그죠? 위로 41. 얘는 y 값만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1 위로 올라가 라고 해준다고요. 풀 아이콘은 어디? 얘 말이에요. 얘는 위로 41 올라가는 건 똑같고 x축으로는 얼만큼? 50일 있다고요.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41. 그러고 보면 얘들의 y값은 다 똑같이 40인 거군요. 그러면 이것도 공통으로 잡을 수가 없군요. 자, accurate도 보면 accurate는 왼쪽으로 얼만큼? 102만큼 간대요.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41 해서 구현을 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래서 아이콘 스프라이트 잠깐만요. 검사 스프라이트 크기를 안 줬군요. 위드와 하이트 줍시다. 41 41 다 똑같은 사이즈니까 그냥 넣겠습니다. 저장하고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콘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세부적으로 잡을 건데요. 이 부분이 살짝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얘 말이에요. 얘가 왜 까다롭냐면 안에 있는 컨텐츠의 높이가 바뀌면 이 선이 늘어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짜야 됩니다. 그렇게 짜야 한다고요. 그리고 자, 얘 완료 사이트를 보면 완료본의 사이트는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라고요. 100%로 보면 지금 선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이거를 크롬에서는 여기 선이 나오는군요. 자, 크롬 베이스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왜 살짝 난이도가 있냐면 얘 컨텐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뭐도 생각해야 되냐면 반응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얘는 반응형을 어떻게 했냐면 무식하게 했어요.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냥 사각형 이렇게 했다고요. 전 저걸 살릴 거예요. 이걸 살릴 거라고요. 이 사이트 컨셉은 저거니까 저건 살리면서 너비에 다 쓰게끔 할 거라고요. 얘처럼 그냥 박스로 처리 안 할 거라고요. 자, 어쨌든 얘가 화면을 잘 보면 여기에 텍스트를 제가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에 검사해서 저기에 텍스트를 늘려보면 어떻게 되나 잘 봐요. 복사해서 더 늘렸어요. 늘려서 넣었다고요. 자, 여기가 안 나오고요. 또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위에 이미지 보세요. 이미지가 약간 옆으로 퍼졌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 퍼블리셔는 얘를 어떻게 구현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선 있죠. 요 선이 있는 거를 그대로 배경으로 처리했어요. 한 통으로. 검사를 해보면 여기 이 녀석 about 1의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러면 안에 컨텐츠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네? 반영이 안 된다고요. 반영할 때 이게 어떻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되죠. 그죠? 네. 비효율적으로 돼 있다고요. 이건 그냥 딱 저 사이즈만 구현할 거야. 절대로 바꾸면 안 돼. 라는 컨셉이라고요. 그러면 반응형에서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무식하게 하면 아니지. 정말로 까다롭게 정말 세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가는 방법을 설명을 한다면 보더를요. 여기 있는 보더는 살려요. 이건 보더로 해요. 그럼 위에 이만큼은 그림으로. 요것만. 그러면 높이는 커버할 수 있어요. 대신 너비를 커버 못하죠. 그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너비까지 커버를 하려면 여기 부분만 어느 부분만 이 부분만 그림으로 처리를 해요. 얘는 보더로 처리를 하고요. 그럼 저거 어떻게 튀어나오게? 비포와 애프터에다 공간을 만들고 걔한테다 백그라운드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비포와 애프터에서 이 크기를 주고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얘만 준다고요. 그럼 컨셉이 뭡니까? 얘가 보더가 얘가 늘어나면 여기에서 이렇게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저렇게 구현된 걸 한 번인가 본 적이 있거든요. 선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자, 이걸 구현할 때 이 부분을 스팬택으로 구분을 하든가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어쨌든 보도로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의 색깔이 있긴 해요. 여기까지 흰색으로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선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안 그래요? 여기에 선이 나올 리가 없다고요. 여기 흰색으로 여기가 비어있지. 여기가 이 부분을 흰색으로 채울 거라고요. 그럼 선이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선을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돌릴 거예요. 얘한테다가 이쪽에만 보도를 줄 겁니다. 살살 조절해서 선이 매끄럽게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늘든 줄든 간에 언제든 가운데에 놓을 수가 있겠다고요. 그래서 before와 after. before로는 얘 선을 만들고요. after로는 요 선을 만들고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요소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도전 해볼게요. HTML 좀 갑시다. 지금 얘지 않습니까? 얘를 감싸는 거. column MD3 얘한테다가 위에 만들 거니까 얘 밑에다가 선 용도로 DIB를 하나 만들게요. DIB를 그냥 상단에 리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리본 만들어 볼게요. 리본을 만들겠습니다. 리본을 다 만들어 주세요. 리본을 만들고 리본 안에 스팬 태그 하나 더 만들게요. 스팬 클래스명은 작은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됐나요? 자, 보더는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보더는 줄 거예요. 얘한테다가 이름이 있어야 되겠네. 피처라는 거 있고 얘들이 피처의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피처의 아이템 각각의 피처 아이템에다가 보더를 줄 겁니다. 자, 일단 피처 아이템에 보더부터 줘볼게요. 이렇게 클래스명 넣어 주셨습니까?
저장하고 CSS에 가서 작성해 볼게요. 내려와서 이게 어느 부분이었죠? about us 섹션이었죠? about us. about us 섹션의 스타일 잡아봅니다. 클래스명 피처 아이템에 보더를 주겠다고요. 보더. 자, 여기서부터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보더를 줄 거예요. 포토샵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포토샵에서 지금 요 보더를 줄 거라고요. 이 보더, 요 보더. 컨트롤 클릭해서 보더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볼게요. 아웃라인 이것도 뭐로 만든 거니? 쉐이프로 만들었군요. 어쨌든 예, 쉐이프 클릭하면 여기에 보더가 나오겠죠. 보더 클릭해서 색깔 확인하고요. 1픽셀에 저 색깔로 있습니다. 넣어봅시다. 1픽셀 솔리드 이 색깔 확인한 색깔 넣어주십니다. 넣으셨습니까? 브라우저 화면 보세요. 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이사이가 떠져 나옵니까? 아니면 붙어 나옵니까? 붙어 나오잖아요. 자, 부스트랩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부스트랩에서의 이 간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그리드 시스템의 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은, 요 간격은 마진이 아니에요. 이 간격은 뭐냐면 패딩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여기 브라우저에서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해보면 ColMD3에다가 검사를 해보세요. 이 사이의 간격이 뭐라고요? 저 사이의 간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커미티드에 보면 패딩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가 보더를 주면 보더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패딩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죠. 그러면 얘 어떻게 짰어야 되는 거냐면 잘 봐요. 저 보더를 누구한테 줬어야 되는 거냐면 HTML을 잘못 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ColMD3는 간격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 요소를 묶어줄 게 따로 있었어야 된다고요. 걔한테다가 보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보더가 없으니까. 얘는 상관이 있다고. 얘는 보더가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 보더를 주면 안 된다고요. 이 안쪽에 요소를 하나 더 만들고 걔한테다 보더를 주셔야 된다고요. div 하나 더 만들게요. 그 div의 클래스명이 피처의 아이템입니다. 나중에 부스트랩으로 레이아웃 잡으실 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패딩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얘한테 보더를 줘버리면 간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요 내용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이 future 아이템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future 아이템 안에 얘들이 있어야 얘한테 보더를 주면 얘가 만들어준 패딩 그 공간 안에서 보더가 나올 거니까 떨어져 보인다고요. 밑에 세 개도 다 바꿔주세요. 새로운 부모가 생겼으니까 탭 잘 바꿔 주시고 요렇게 future 아이템 안에 기존 내용이 다 들어오게끔 HTML을 바꿔 주십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이제 이 사이가 떨어져 보인다고. 이제 뭐 패딩 주면 되는 거고 위에 선부터 만들 거니까 선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보도를 줘 볼게요. 일단은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흰색의 배경이 있고 위로 얘 위로 올라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퓨처 아이템을 기준으로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퓨처 아이템에 가서 기준 잡을게요. 기준 얘를 기준으로 누굴 위로 올리겠다고요? 리본. 이 리본을 위로 올리겠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누구? 리본을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잡겠다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100% 올라올 거예요. 높이 주겠습니다. 높이는 30일 거예요. 30 픽셀. 흰색의 배경을 주자고요. 백그라운드 흰색. 보더를 줄게요. 보더를 어느 쪽만 주냐면 왼쪽과 오른쪽과 위와 왼쪽만 줄 거예요. 보더. 보더 탑 1픽셀에 아까 얘하고 똑같아요. 얘의 색깔과 똑같습니다. 아, 살짝 아래 내려와야 되겠네. 그래야 겹쳐 보일 거 같고요. 보더의 레프트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와 왼쪽만 주겠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보더 탑 위드는 안 줬구나. 위드는 50% 줄게요. 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 잠깐만 확대 좀 해볼게요. 라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어긋나 있죠. 여기 지금 살짝 어긋나 있다고요. 왼쪽으로 조금만 오라고 할게요. 1픽셀 차이가 생겼어요. 레프트형 일단 해봅시다. 레프트형 검사 좀 해볼게요. 리본이 있고 보더 있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레프트 값 0인데 왜 딱 안 붙어있니? 1픽셀 일단 왼쪽으로 1픽셀 가라고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1 합시다. 그래서 딱 라인을 맞춰 주시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저 사선만 만들면 돼요. 여기에 사선을 만들겠다고요. 자, 일단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사선으로만 나오게끔 이렇게 사선으로만 색깔이 흰색이 나오게끔 만들겠다고요. 오케이. 그건 누구한테 할 거냐면 이 리본의 before나 after한테 할 거예요. 이 리본의 before나 after.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위치를 또 잡겠다라는 거죠. after. 컨텐트. 빈 공간을 만들고 크기는 30에 30을 줄 거예요. 보더만 줘도 상관은 없죠. 근데 width 30, height 30. 보더 우리 이거 말풍선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보더의 스타일 solid 어느 쪽만 색깔이 있는 거죠? 네, 왼쪽하고 아래만 그죠? 보더의 컬러 다 트랜스페런트 아래는 흰색 왼쪽도 흰색이라고요. 보더 두께는 width는 반 15픽셀이고 박스 사이징 해서 보더 안쪽에서 크기를 만들어 라고 할게요. 위드와 하이트는 보더 안쪽으로 잡아줍니다. 이게 어디 있게 할 거냐면 리본을 기준으로 끝에 있게 할 거라고요. 얘가 어디? right. 얘의 left가 기준위치 left에서 100% 기준위치 left에서 탑에 0 일단 해볼게요. 어디에 나오는지 살짝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일단 화면을 볼까요? 색깔을 잠깐만 레드로 바꿀게요. 안 보여 레드. 이미시로 레드로 좀 바꿔볼게요. 너 왜 거기 있니? 위치 좀 잡을게요. 애프터로 만든 녀석 봅니다. 기준 리본을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값 100인데 포지션은 안 줬군요. 포지션 줍시다. 포지션 absolute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저 자리에 왔어요. 됐나요?
자, 저거 이제 흰색으로 바꿀게요. 다시 흰색으로 바꿉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 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까 사각형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하이트가 몇인 걸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포토샵을 볼게요. 그냥 30에 30이 아니죠. 여기. 이 거리가.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포토샵에서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더라? 여기 룰러 툴이 있죠. 아이드로퍼를 눌렀을 때 여기 룰러 툴이 있으니까 룰러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거리 디스턴스가 37이래요. 확인됐습니까?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7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37 확인했습니까? 여기 있다고. 여기. 오케이? 37. 그럼 37에 37에 사각형을 만들고 45도 돌리고 걔한테 보더를 왼쪽에만 주고 저기 위치에 박겠다고요. 어렵게 살죠. 그죠? 자, 이걸 누구를 만들 거냐면 아까 만들었던 스팬 태그. 이 안에 있던 누구? 스팬. 얘라고요. 박스. 박스에 가서 스타일 적어보겠습니다. CSS 리본 안에 누구? 박스. 클래스명 박스. 위드 하이트는 37픽셀. 보더는 왼쪽으로만. 아까 누구랑 색깔이 같은 거예요? 보더 레프트. 얘와 같은 거죠. 카피해 왔고요. 포지션 absolute. 기준 위치에서 일단 50% 위치에 두어 볼게요. 50에서 더 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한번 일단 탑 값도 0으로 해서 어디 나오나 보고 위치를 잡아 볼게요. 브라우저면 봅시다. 아이고 반대로 돌렸네. 마이너스 45도. 네. 탑 값을 잠깐만 검사 좀. 자, 이게 트랜스폼의 오리진이 지금 센터군요. 트랜스폼의 오리진부터 바꿀게요. 트랜스폼의 오리진 레프트 탑 00으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 있고, 자 이제 뭐만 조절하면 돼요? 기준 위치의 끝에 있는 거였으니까 100% 해볼게요. 100. 길이만 좀 늘리면 되겠다. 그죠? 조금 아까 모자랐지 않습니까? 길이만 조금 늘릴게요. 38 하면 넘칠 것 같긴 한데 사실 너비는 상관이 없죠? 높이만 상관이 있죠? 높이 38 39 40 아까 디스턴스가 잘못 쟀나봐. 41 100%로 줄여볼까요? 됐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뭐라고요? 디테일이라고요. 웹 디자인은 디테일입니다. 사이트 보면 여기 육각으로 나오죠. 이미지를 설마 저렇게 잘랐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미지를 저렇게 잘랐겠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분명히 사각으로만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리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검사를 해보면 장난 아닙니다. 얘가 하나 보면 하나 안에서 얘 돌리고 얘를 넘치는 건 가려 어쩌고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 before라는 거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얘 분석해서 해보면 제가 지금 좀 전에 한 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왜 저렇게 어렵게 사냐고요? 코딩하기 아니 나중에 유지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뭘 넣든 간에 사각으로 얘를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디자인을 이걸 구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정말로 어렵다고. 이거 배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얘가 이렇게 여기에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가 떨어져 있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여기 사이가. 근데 여기 사이가 일정하게 해주는 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보긴 보는데 참고로만 하시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고 도전해 볼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도전해 보라고 합니다. 네. 예, 하나하나 분석하는데도 혀를 제가 끌끌 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이미지도 다 똑같은 컨셉으로 있다고요. 저걸 저렇게 저장했을 리가 없다고요. 가리는 거지. 예. 또 선을 만들어준 요거는 약과죠. 네, 정도로.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딩으로 순수하게 다 구현했으니까 반응형에 가서도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넓어져도 좁아져도 구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나중에 유지 관리가 편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CSS를 구현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안쪽에 패딩을 주고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 잡고 마무리 할게요. 두 개만 잡으면 끝나니까 포토샵에 가볼까요? 포토샵의 안쪽의 여백을 봅시다. 안쪽의 여백은 뭐를 감안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이 공간을 확인하면 돼요. 공통구조로 저걸 패딩으로 주겠다고요. 확인을 해보면 약 23 정도가 있군요. 네. 23 정도 사방으로 줄게요. 얘만 조금 이상하게 있는걸? 사방으로 못 주겠다. 위에 거는 위에는 타이포그래피. 우리는 얘도 공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위에는 패딩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린 얘는 비포로 만든 가상으로 만든 거였으니까 얘는 공간을 안 차지할 거고요. 아래 위만 빼놓고 패딩을 23, 4 줄게요. 누구한테 가서 피처의 아이템에 가서 안쪽으로 위 없고 좌우 2, 3 아래 2, 3 줄게요. 자, 얘한텐 위드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패딩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박스 사이징이 필요 없다고요. 박스 사이징은 언제만 주는 겁니까? 위드와 보더를 같이 쓸 때, 위드와 패딩 같이 쓸 때 그때만 늘어나는 거라고요. 얘 늘어날 리가 없다고요. 저장하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만 잡으면 되겠다고요. 포토샵에 가볼게요. 클릭해볼까? 타이포그래피 오픈 산스 볼드의 20픽셀 색깔은 303030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맞출 겁니다. 오픈 산스 볼드의 20 누가 아이템 안에 H3 아이템 안에 H3 피처 아이템 안에 H3 칼라 303030 였고 폰트 사이즈 20 오픈 산스 위에서 카피해 왔고요. 오픈 산스 볼드 자, 얘가 아래쪽에 있대요. 아래쪽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검사를 해보면 지금 얘가 H3입니다. H3 안에
아, 이게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얘가 아래로 맞춰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얘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아래쪽으로 맞출 수가 없겠습니다. 얘한테 보더 주면 당연히 얘한테 보더를 이 H3에 보더를 중계돼 버리니까 안 돼요. HTML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얘랑 얘랑 완전히 구분을 해야 돼요. HTML 좀 바꿀게요. 이것만 따로 위에 마진을 만들 방법이 없다고요. 태그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별도로 스팬 태그로 다시 구분 좀 할게요. 얘는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얘는 스팬으로 구분을 합시다. 구분만 되면 돼요. 스팬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글씨를 넣을게요. 타이포그래피 풀 아이콘 세트 accurate.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H3에 가서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아래에 맞춰라고 플렉스를 쓰면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H3에 가서 스타일을 바꾸도록 합니다. 자, 스팬 태그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맞죠? 오케이. H3 안에 스팬 두 개. 이 스팬 두 개가 주축에서 교차축 방향의 아래쪽에 이렇게 모셔 놓겠다고요. 아래쪽에. 그러면 align items를 뭐로 하면 됩니까? 플렉스 스타트 해야 돼? 엔드 해야 돼요? 엔드 해야죠. 아래쪽에 주축의 끝에 엔드라고 해야지. H3에 가서 display flex align items flex end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죠. 자, 이거 순수하게 CSS 그러니까 플렉스 쓰기 이전 버전으로 하면 얘 못 잡아요. 얘 위에 마진을 따로 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플렉스 엔드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얘 간격은 마진을 주면 되는 거죠. 간격만 확인하죠. 패러그래프는 20 라인 하이트 좀 잠깐 확인할게요. 25가 있으니까 텍스트 25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25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진을 확인을 해보면 타이포그래피 밑에 대략 23 정도가 떠져 있는 것 같아요. 20 가이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네, 23. H3에다가 아래 마진 주면 되겠네요. 마진 바텀 23 해서 이 부분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아직 안 됐고요. 이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